오는 7일부터 안동과 상주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해프닝으로 끝난 대구시의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두고 불법 거래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권영진 대구시장에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구시가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해 건립비 2,500억 원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히자 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자체가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시가 주선한 코로나19 백신 도입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일 대구시의 백신 구매 주선과 관련해 백신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절차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시가 연락한 무역업체는 공식 유통 경로가 아니고 바이오엔텍과의 거래도 아닌 것으로 파악돼 진위가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자세한 건 메디시티 협의회에서 밝힐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4일 오전 안동시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이번 접종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신뢰도와 교사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청과의 협의에 따라 실시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30세 이상 유초 중고등학교 보건교사와 특수교육 종사자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됐으며 오는 7일부터는 30세 이상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에 대한 접종이 시작됩니다. 제59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도내 13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대회 취소로 진학 등의 어려움을 겪은 선수들을 위해 지역별로 종목을 분산해 대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경기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 확산 징후가 나타날 경우 대회는 즉시 중단됩니다. 현재 경북도 내 14개 시군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동도 6월 7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시민 여러분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힘입어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5월 첫째 주에는 10.11명이었던 것이 5월 마지막 주에는 0명으로 감소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 충족하는 안정적인 방역 상황에 이르렀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미 경북도 내 12개 군 지역이 4월 26일부터 집합금지를 해제했고 5월 24일부터는 영주와 문경시도 해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이번에 해제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숨통이 트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희망의 단초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관내 6,000여 개소에 달하는 방역수칙 의무시설에 대해 방역 등급 및 실명제에 따른 방역수칙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금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철두철미한 방역관리와 집중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국방부와 함께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에 집중합니다. 도내 전사자 2만 8천여 명 가운데 유가족의 DNA 시료를 채취하지 못한 전사자가 75%에 달합니다. 김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격전지였던 경북 지역.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많은 호국 영웅들이 아직도 산하에 묻혀 있습니다. 도내 전사자만 2만 8천여 명으로 안타깝게도 가족품으로 돌아간 사례는 아직 적습니다. 유가족의 유전자 정보 등록을 위한 DNA 시료 채취가 중요한데
아직 유가족의 실효를 채취하지 못한 전사자만 75%, 2만 1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6월 한 달간 6.25 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 집중 채취에 나섭니다. 청도 지역에서는 찾아가서 가족들한테 DNA 검사를 해달라 요청을 하니까 최근에 많은 사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상북도에 한 2만 8천여 명의 전사자가 있는데 이 중에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한 가족들은 DNA 검사를 요청하면 적극 응해서 우리 가족을 찾아서 안전하게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자 집성촌을 찾아 탐문조사와 제적부 조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유가족의 DNA 시료를 채취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시료 채취 신청 방법을 홍보해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유가족 DNA 시료 채취는 가까운 보건소나 군병원, 적십자병원 등을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 찾기 요원들이 직접 자가를 방문합니다. 또한 생업이 바쁘신 분들한테도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가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시료 채취는 전사자의 유가족과 친외가 8촌 이내까지 가능하며 국방부는 전사자 유가족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돈입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참전 명예수당을 통일 상향하는 내용의 참전 유공자 예우와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월 6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최대 5배 차이가 나는 지자체별 참전 명예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통일하고 이로 인한 지자체 재정 부담은 국가보훈처장이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전 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국가보훈처는 매월 34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해 거주지에 따른 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경북도청 안민관 1층에 만주망명 11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이 열립니다. 이번 기획전은 고난의 땅 만주로의 여정과 독립의 길을 주제로 백하 김대락 선생의 망명일기인 백하일기와 신흥무관학교에서 순국한 권기일 선생의 도장, 독립군들의 무기 등을 선보입니다. 경북도는 만주에서 펼쳐진 도내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을 알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6월 한 달간을 전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84만 명) 지난 4월 기준 우리나라의 보훈 대상자 수입니다. 독립유공자부터 6.25 참전용사, 또 4.19 혁명과 5.18 희생자 등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몸을 바친 분들이죠. 이분들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금과 간호수당, 참전 명예수당과 같은 보훈급여금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지급된 이 보훈급여금은 4조 원이 넘는데요. 실제로 이 보훈급여를 받은 분들의 수를 감안하면 1인당 689만 원, 한 달로 계산하면 57만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이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지난 2018년 국가보훈 대상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44%가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연령대 등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보훈 대상자들의 연간 가구 소득은 전체 평균 가구 소득의 76%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국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문패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패를 받은 사람들은 인증샷과 함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도 하고 또 누리꾼들도 활발히 댓글을 달면서 고귀한 희생에 고마움을 전하곤 합니다. 국가유공자로서 당연히 자긍심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두가 그럴까요? 오히려 자긍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희생에 걸맞은 대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공식 기록을 찾지 못해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는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립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유공자 발굴에 힘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명예뿐 아니라 이 고귀한 희생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기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순서입니다. 오늘은 최근 현대화 사업을 통해 새 단장을 마친 60년 전통의 경산 공설시장으로 가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경산역과 경산 버스터미널 사이 북적북적 생기 가득한 이곳. 바로 60년의 세월을 품은 경산 공설시장입니다. 상설시장이면서 5일장이 함께 열리다 보니 5일과 10일, 매월 마지막 날이면 더욱 활기가 넘칩니다. 대구 경북은 사과를 포함해 각종 과일들이 많이 나는 지역이죠. 그래서인지 경산 공설시장도 옛날부터 과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시장의 터줏대감 중 한 명인 과일가게 사장님. 시아버지에게 가게를 물려받아 정성껏 꾸려온 지도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이게 수박 이런 게 너무 이런 거는 12kg, 15kg 나가니까 무거워서 이 팔이 인대 다 나가고 그래요. 네, 그래도 이제 뭐 어떻게 해요? 받았는 거니까 해야죠. 재구매 됐을 때 손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저번에 물건 맛있게 잘 먹었는데 또 맛있는 거 달라고 할 때 제일 보람 있고 좋죠. 네. 맞은편에 자리 잡은 자그마한 카페. 과일 주스 한 잔에 2,000원. 요즘 보기 힘든 착한 가격이 눈에 띕니다. 과일 장사를 하다 한 달 전 카페를 열었다는 초보 바리스타 사장님에겐 아직까지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솔직히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줘서 제가 초짜라가 손 좀 노리고 또 맛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손님들이 괜찮다면서 오히려 손님들이 저를 안심시켜줘가 그거 좀 힘을 얻고 많이 하고 있어요. 골목을 걷다 보니 또 고소한 전 냄새가 풍기는데요. 외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손맛을 자랑하는 사장님. 손님들의 좋은 날을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잔치 음식을 담아냅니다. 음식 보내놓고 나면 또 사돈 집에서 음식 진짜 좋았다고 그러면 저한테 또 전화 오면 그게 진짜 뿌듯하고 보람이고 거기에서 또 손님 하나 더 보내줘가지고 손님도 늘고. 또 다른 시장의 인기 먹거리죠. 명란젓부터 낙지젓까지 짭조름한 밥도둑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맛의 비결은 발품. 좋은 재료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다녀오는 일이 쉽진 않지만 그 맛을 알아주는 손님들이 있어 힘을 냅니다. 새우젓갈 그거를 우리는 전라도 여수 거기 가가지고 토굴에 들어가서 경매를 봐옵니다. 중도명인들 거쳐서 오는 걸 내가 못 믿어요. 혹시 수입을 섞었을까 싶어서. 노릇노릇 가마솥 통닭도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 중 하나죠. 간장닭을 조리하기 때문에 그걸 아무래도 우리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고 그리고 열과성을 다해가지고 이제 부부가 함께 일하다 보니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 손님들 덕분에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웃게 된다는데요. 그래도 또 사고 나면 이튿날도 손님들 대하고 하니까 또 웃어야 되고 또 그래 웃다 보면 또 서로 또 하게 되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200여 개의 다양한 점포가 모여있는 경산 공설시장. 한때는 경북의 유통 중심지 중 하나로 꼽힐 만큼 규모가 컸지만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 등에 밀려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변화에 발맞춰 시장은 변신에 나섰습니다. 최근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시설을 싹 정비하고 손님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이거 처음 하니까 일부러 한번 와봤어. 재미로. 장도 보고 선물도 받고 또 오고 싶죠. 여기에 문화 강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열 예정인데요. 이제 시장은 단순히 장을 보러 오는 곳이 아닌 배우고 즐기는 공간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은 마무리를 다 되고
손님들이 여기서 교육하고 여기서 장보고 여기서 즐기시고 갈 수 있는 시장을 만들려고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그럴 것 같아요. 3.4.5 이웃들과 정담을 나누는 곳, 넉넉한 정과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곳,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여기는 경산 공설시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의 선거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청송군이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공약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윤경희 청송군수를 만나봤습니다. 예, 우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정보평가에서 2019년부터 우리 3년 연속 SA 최우수 등급을 청송군이 받았습니다. 이 또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청송군은 현재까지 65개 사업 중 38개가 사업이 완료되었고 공약 이행도가 58%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또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공약 사업 중 농업 분야, 복지 분야의 이용도가 우수하며 이행 완료율이 각 80%에서 73%입니다. 또 몇 가지 공약을 소개하자면 청송사가 품질 보증제 사업을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하여 청송사가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브랜드 가치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천원 목욕탕 운영, 파크 골프장 조성, 진보 키즈 카페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건강에 유익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청송사랑화폐 발행, 농산물 택배비 지원,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책들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성과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악조건을 뛰어넘는 지혜를 발휘한 공직자들의 숨은 노력과 주민이 직접 공약 사업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돌출하는 군민 배심 원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공약 평가를 하고 보완하는 등 국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특히 남은 임기 동안 공약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국민이 행복한 1등 청송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해 건립비 2,500억 원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히자 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 등은 4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각국별 한 해 예산에 맞먹는 2,500억 원을 미술관 유치에 쓰는 건 맞지 않다며 이를 대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시민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동 사과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생일 선물로 전달됩니다. 안동시와 안동농협은 3일 여왕의 95번째 생일을 맞아 농협무역을 통해 주영 한국대사관에 안동사과를 전달했습니다. 이 사과는 오는 6월 12일 여왕의 생일 축하 선물로 버킹엄궁에 전해질 예정입니다. 안동시와 영국 왕실과의 인연은 지난 1999년 여왕의 방문에 이어 2019년 차남인 앤드루 왕자의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쪽팔려서 대구에서 살 수가 없다. 한 대구 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긴 글입니다. 대구시가 독자적으로 화이자 백신 도입을 추진하다가 불법으로 드러나자 권영진 대구시장에 사과를 요구한 건데요. 이 시민은 백신이 해외 직구 상품도 아니고 보따리 밀수품도 아닌데 대구시가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시민의 지적처럼 대구시가 혹시 사기극에 놀아난 건 아닌지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